안녕하십니까. 경정승진 형사소송법 담당 성기호입니다. 오늘이 2024년 7월 31일입니다. 내일부터 또 8월달이 시작되는데 먼저 지리한 장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이 지금 폭염 속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경찰관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에 더해 내년도 경정승진 공부까지 하고 계시는 또 여러분들은 더더욱 심적인 부담을 안고 계신 분들이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데 그 하고자 하는 것이 늘 남아있다면요. 그 심적인 부담 또 그리고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과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솔직히 쉬어도 쉰 게 아니고 그죠? 휴가 가도 휴가 간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휴가를 가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요. 오히려 내년에 합격하시고 더 마음 편히 가족들과 휴가를 가시면서 올해 여름만큼은요. 시원한 집 또는 독서실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좀 전기세 좀 나간다 하더라도요. 에어컨 빵빵하게 트시면서 공부에 피서로서 활용해 보시죠. 공부를. 네, 암튼 내일부터가 8월 달입니다. 우리 기본 강의, 사례 강의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기일전 해보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자, 지금 자신의 위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년 동안의 수험 레이스 중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죠? 그리고 또는 상반기 때는 이런저런 일들로 공부에 조금 열심히 하지 못했네. 따라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나간 시간과 앞으로 남은 시간을 잘 진단하셔야 내년도 시험 합격하실 수 있는 거죠. 항상 우리 학원 관계자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 상위 20% 수강률 하면 거의 100%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 수강률 하면 50%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수없이 많지만 그 많은 수강생들 중에서 합격하시는 분들은 또 소수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수 중에서도 또 내가 뒤처지고 있다면 내년도 합격은 더 멀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나온 시간을 한번 반추해 본다면요. 자, 우리 올해 1월달 승진시험 친 그때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합격한 분들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니까 엄청나게 부러웠고 나도 내년도 합격하겠다라는 그 의욕, 그 의지로서 책을 씹어먹을 정도의 의욕이 불탔습니다. 책 언제 나와요? 어떤 책이 좋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강의는 언제 시작돼요? 빨리 왜 강의 안 시작해? 라고 하면서 불만 불평 쏟아내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더워서요? 바빠서요? 혹은 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내가 느슨해진 건 아닌지 라고 한번 본인을 스스로를 되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내년도 1월달 경정승진에 진검승부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월달 시험 끝나고 조금 지나서 2월달로 치죠. 2월달 입문 강의를 시작해서 형사소송법 전체 개관을 하면서 형사소송의 흐름을 살피면서 정리했었던 부분이 입문 강의였었던 거고 그 다음 3월달, 4월달 조금 나가서 5월달까지 간다면 이때 기본 강의 정리하면서 단문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달 그리고 지금까지 7월달로 친다면요. 네, 이때 우리는 사례 강의를 통해서 단문에서 정리했었던 그 내용을 토대로 사례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기본 강의 때는 한 100강 정도 되었고 사례 강의는 한 70강 정도 되었다. 한 강마다 평균 한 3, 40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100강, 70강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한 60, 70시간 정도 될까요? 네, 이 필요하네요. 이걸 다 들으려면 이것도 한 5, 60시간 필요하겠네요. 자, 만약에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듣고 복습을 잘 하신 분들은요. 계속 본인 페이스대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의까지 아직 못 들었다. 이런 분들은요. 속된 말로 우리 하루 24시간을 친다면 잠자지 않고 한 3, 4일 불철주야 정말 강의만 들으면 다 들으실 수 있는 분량이네요. 근데 솔직히 그러지 못하니까 일주일 텀 잡고 빨리 기본 강의, 사례 강의 수강하셔야겠다라는 거죠. 또는 다 들으신 분들도요. 항상 자신에게
자신 있는 단문이 있습니다. 즉 어떤 분은 A라는 단문 정말 잘 외우시는데요. 어떤 분은요. 이 A라는 단문 진짜 안 외워져. 강의를 들어도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요. 이 강의마다 쫙 제목이 적혀져 있죠. 그 강의만 발췌하셔가지고 좀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복습을 하시면요. 더 자신의 것이 됩니다. 우리 연회원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강의 들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의 듣는 것도 시간 낭비되는 부분이지만 강의를 2번, 3번 들을 수 없단 말이에요. 뭐 빠른 속도로 다시 강의를 들으신다면요. 더 복습을 잘 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상반기 때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이라면요. 내가 조금 약한 단문들은 발췌해서 들으면서 복습을 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 강의, 사례 강의까지 다 끝난 마당에 우리 언제까지 데드라인을 제가 잡아드린다면요. 우리 현장 모의고사 1회차 현장 모의고사 볼 때까지 단문, 사례 다시 한번 총복습해 보시자라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 미리 한번 칠판에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 이번에는 9월 조금 빠른 것 같은데 추석 연휴 지난 후에 2024년 9월 29일 9월 마지막 주입니다. 네, 이때 경정승진 제1회 현장 모의고사 실시될 겁니다. 자, 우리 현장 모의고사는 9월달 한번, 10월달 한번, 11월달 한번, 그 다음 12월달 한번, 그리고 이제 1월달에 실전 시험 보러 가실 겁니다. 암튼 이 4번에 걸쳐서 형사소송법을 잘 나누어서 복습할 건데 첫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중요도 체크,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할 건데 여튼 이때 이제 실강하면서 여러분들 대면하면서 강의하는 이 전까지 최소한 이때까지 형사소송법에 있는 단문과 사례 완벽히 한번 복습해보자 라고 목표를 세워보시죠. 데드라인을 만연히 내년도 1월달 경정승진시험 1하고 잡지 마시고 데드라인을 9월 말까지 딱 잡으시죠. 뭐 지금으로부터 뭐 8월, 9월 이렇게 2달 뭐 간다면 5, 60일 정도 되겠죠. 이 5, 60일 동안 네, 열심히 한번 복습해 보시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잘 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계속 무한 반복하시면 되고 혹여 강의를 조금 못 들으셨던 미진했었던 분들은 빨리 강의 수강하시면서 전체 형사소송법 내용을 살펴보시자. 또 그리고 만약 제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들도 지금 본인의 위치를 잘 파악하셔서 내가 형사소송법 진짜 감을 못 잡겠어 라고 한다면요. 빠른 속도로 진짜 네 강의 수강하시면서 한번 형사소송법 전체 1회독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1회차 현장 모의고사 때까지 단문과 사례 완벽히 복습 한번 해보자라는 목표를 세우시면서 해보십시오. 항상 본인의 데드라인이 있어야 항상 하루하루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데드라인이 없다면요. 오늘 할 거 내일 하지, 내일 할 거 모레 하지. 그러다가 한 달, 2달 훅 가버리고 내년도 1월달 도래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데드라인 현장 모의고사 보실 요 날까지 데드라인을 잡으시고 그 다음 데드라인은요. 그 다음 이때까지 이제 제가 늘 현장 모의고사 때 공부해야 될 부분들 제시해 드릴 겁니다. 여튼 지금 단계에서는 내일부터 8월달이 시작되는데 8월달, 9월달만큼은 강의 수강하셨다면 네, 수강 신청을 하셨다면 강의 다 들으시자. 그죠? 그리고 또 강의를 다 들으셨던 분들도 내가 조금 약한 단문이나 사례가 있다면 그 부분만 발췌해서 빠른 속도로 뭐 1.5배속 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말 속도를 조금 빨리 해가지고 네 내용을 정리해보자. 그러면 오히려 내가 정말 안 외워졌던 그 A라는 단문이 쉽게 정리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기본 강의 뭐 하다못해 입문 강의 때부터 단문 샘플로 뭘 했습니까? 거증 책임 전환. 다른 단문보다는 엄청 쉽지 않습니까?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왜 쉬워지냐? 다른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봤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그 거증 책임을 전환과 관련된 사례로도 또 정리했던 부분이고 여튼 네 현장 모의고사 보는 그 날을 데드라인을 잡아서 네 기본 단문 강의 그 다음 사례 강의를 토대로 정리했었던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든다면 우리 형사소송법 316조 전문진술 조문이죠.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수사 파트 쉬워요.
그죠? 증거 파트도요. 다른 거는 뭐 자백배제 위수중은 쉽지만 뭐가 어렵습니까? 전문법칙과 자백보강법칙이 어렵죠. 그 다음 또 전문법칙 중에서도 우리 316조 전문진술이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입문 강의 때는 형사소송 전체 내 수사, 공소제기, 공판 이런 흐름 또 그리고 사람들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갑이 을을 강간했네, 병이 이를 목격하였네 이런 단순한 그림들 그리고 이러한 그림들이 사례 강의 때 가보니까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죠. 하다못해 단독범이 아닌 갑과 을이 뭐 A를 뭐 어쩌고저쩌고 그림만 잘 그려도 사실관계 포섭 빨리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몇 년 동안 계속 경정승진시험이 사실관계 포섭을 함에 있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례 문제 4번까지 나오는 그런 문제가 계속 등장했다라는 거죠. 네, 더더욱 키워드 위주로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겠고 그 전에 빨리 사실관계를 포섭하고 논점을 잡으셔야 시간 안배가 되겠다라는 또 부분도 누누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들이 전문 진술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316조 한번 본다면 316조와 관련된 부분에서 단문, 전문 진술의 증거 능력 약술하시오. 전체 목차요? 외웠습니까? 방금 거중 책임 전환 허연 상명량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 진술 약술하시오. 뭐지? 외우셨던 분들은 성공이고 지금 외우지 않으셨다면 책 찾아가지고 외우셔야겠죠? 뭡니까? PX 피자. PX에서 파는 피자.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PX 피자. 뭐 여튼 네 그런 하나하나의 단문들 두 문자 잘 외우고 있는지 이 두 문자가 다는 아니지만 우리 주관식 시험은 글짓기 시험이란 말이에요. 글짓기 시험이 있으면 앞에 서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결어까지 정치한 목차를 구성해서 답안을 적어야 득점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단문은 외운 대로 외운다 치지만 사례는요. 이 외운 단문을 토대로 사례 답안 어떻게 더 요약해서 논리 일관해서 쓸 수 있는지 중요한 테마다라고 했었던 거죠. 따라서 이 단문에서 외웠던 두 문자를 통해서 사례 답안 공식스럽게 또 정리했었던 부분입니다. 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 5, 60일 통해서 1회 현장 모의고사 진행될 그 전까지 완벽히 복습해 보시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문 진술에서 우리는 사례로서는 나가본다면 자, 1항과 2항 조문 다 외우셨습니까? 제가 지금 언급하는 이 조문 다 외우셨던 분들은 성공이죠? 자, 지금 계속 누누이 반복하는 것처럼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합격자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 그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또 뭐요? 그 소수의 분들이 합격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이 현재로서도 전부 다 강의 수강하시면서 그 수강한 강의를 바탕으로 복습하시는 분이 계신 반면 강의도 못 들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316조 1항 2항 다 외우신 분이 있는 반면 아직까지 못 외우신 분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못 외우신 분들은 또 자기 합리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나중에 외우면 되지. 절대 못 외웁니다. 왜? 외울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죠? 네, 암튼 어렵다고 생각하는 316조와 관련해서 본다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그죠?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피고인 진술 특신 상태가 증명되면 증거인멸 인정된다. 또 칠판에 또 판서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또 2항은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또 좀 더 간다면 공판준비, 공판기에서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여서 그 특. 계속 강의 때 반복했었던 그 내용 외우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적는 것이 그대로의 단문이라면 하다못해 이 단문 속에 들어가 있는 316조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전문 진술, 조사자 증언도 똑같은 논리로 들어가 있네. 그 다음 또 PXP, 재전문 증거도 늘 논의되는 부분이 316조네. 그럼 이 재전문 증거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네. 아무튼 다 외우고 계십니까?
그죠? 이런 것들 자꾸 테스트 하시자. 내년도 유력한 특이급들의 단문이자 사례 논점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 특히 재전문 증거는 논점 찾기 힘든다고 했는데 암튼 논점만 찾았다면 쓰는 건 쉽더라 라는 거였죠. 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케이스에서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재전문 증거는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더라.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재전문 진술, 재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이런 문구들 다 외우고 계신지, 이미 다 외우고 계시고 사례, 논점 파악까지도 다 잘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 지금 중간 점검차 본인 복습해 보시자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단문 사례 이렇게 조금 5, 60일의 시간을 가지면서 총 복습하실 이 시간 없단 말이에요. 지금이 7월 31일이라서 다행이지 11월 31일, 뭐 12월 31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제는 포기하는 분들 속출하시죠? 네, 그러니까 다행이다. 지금이 12월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8월달 잘 한번 계획 세우셔가지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내년도 시험 합격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고 그 다음 이 기간 동안 주관식 한번 복습해보지 못한다면 주관식에서 내년도 시험 망칠 거다라는 거예요. 객관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모르면 찍을 수도 있지. 우리 경정승진은 객관식도 처음 공부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 경감 이하는 늘 우리가 공부했던 뭐 형법, 실무종합 이런 부분이었지만 우리 경정승진은요, 객관식도요, 헌법, 행정학 만만치 않은 과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주관식만큼이라도 잘 정리해 놓는다면 나중에 객관식도 최종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요. 무더운 여름날 조금 전기세 들여가면서 또는 독서실비 들여가면서라도 시원한 집이나 그 다음 요즘엔 스카라고 하더라고요. 스터디 카페든 여튼 뭐 독서실이든 시원한 곳에서 형사소송법 책을 보면서 피서를 하시죠. 지금 절호의 찬스다. 내년도 남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려면 지금 노력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입문 강의 시작할 때부터 1000피스 퍼즐 맞추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조금 쉬운 가장자리부터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점점 중간으로 수렴해 오는데 사례 강의가 끝난 이 시점 1000피스 퍼즐 중에 한 800피스 퍼즐은 맞췄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지금을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시고 강의 잘 들으신 분들은 그대로 쭉쭉 본인 계획대로 나가시면 되겠고 강의를 아직까지 수강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빨리 강의 수강하시면서 형사소송법을 쉽게 정리해보자 라는 부분이고 혹은 독학하고 계신 분들도 그 독학의 자기 페이스에 지금까지 잘 가고 있는지 진단해 보시고 독학 도저히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강의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빨리 형사소송법 정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아무튼 9월 달에 여러분들과 얼굴 대면하면서 현장 모의고사 때 최신 판례 그리고 최근의 기출 문제들 또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형사소송법 이제 마지막 살을 보태긴 하겠지만 그때까지라도 다시 한번 단문 사례 복습해 보시자라는 차원에서 이 동영상을 기화로 심기일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